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요즘에 상안검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닥터라이블리 성형외과 전문의 서양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마다 용어가 달라서 혼선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냥 눈꺼풀 처짐이 신경 쓰여서 가볍게 쌍꺼풀 수술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병원을 가면은 눈썹 거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병원 가면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하고 어떤 데는 눈썹 파 거상을 해야 된다 하고 가뜩이나 이렇게 수술 옵션도 다양한데 같은 수술에 대한 용어마저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서라도 절대 헷갈리지 않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눈썹 거상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눈썹 아래를 이렇게 가리키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당연히 수술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신 경우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형외과 전문의들조차 눈썹 파 거상을 눈썹 거상이라고 부르는 병원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눈썹 파 거상, 눈썹 거상 글자가 4개나 겹치고 마치 비슷한 수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눈썹 파 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려주는 수술이고요. 눈썹 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눈썹 파수가 있는 경우에 두피 안쪽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장비로 이마 안에 복잡한 구조물들을 잘 확인하면서 눈썹과 이마를 같이 올려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마 거상이라고도 하고 내시경 이마 거상, 내시경 눈썹 거상, 내시경 눈썹 이마 거상 등의 용어로 많이 통용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수술이지만 공통적인 면도 있습니다. 눈꺼풀 처짐이나 눈가 주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 상안검으로 처진 피부를 다 교정하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꺼풀의 피부는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 몸 전체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데 그 중에서도 이 속눈썹에 가까운 피부가 가장 얇고 눈썹 쪽으로 올라갈수록 드라마틱하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이 아래쪽에 얇은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 결국 쌍꺼풀 라인 아래쪽 피부는 얇은데 그 바로 위쪽은 굉장히 두꺼운 피부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레 눈 위의 두툼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 처짐이 많은 경우에 처진 피부를 상안검으로 다 해결하면 부자연스럽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얇은 아래쪽 피부는 놔두고 두꺼운 피부를 리프팅하는 눈썹 파 거상 혹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드리자면 눈썹 하수의 유무입니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깝니, 이마 사용을 많이 하니, 눈가 주름이 심하니, 눈 위가 두툼하니 이런 여부가 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이마 거상이 더 적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눈썹 하수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눈썹의 위치가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눈썹의 위치는 이마에서부터 만져보면은 눈썹 뼈가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안화상 윤기라고 합니다. 이 안화상 윤기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딱 그 정도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화상 윤기보다 살짝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눈과 눈썹 거리가 가까운 것은 좀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좀 멀면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썹의 위치도 나이가 들에 따라 처지는데요. 이렇게 눈꺼풀 피부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이를 스스로 극복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마 근육 사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눈이 무거우니까 극복해야지 이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전처럼 눈을 잘 뜨고 잘 보기 위해 이마 사용을 많이 해서 이마에 선명한 주름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또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는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보상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마 보톡스를 맞거나 상안검 성형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이마를 덜 사용하게 되면서 보상작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눈썹 하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 눈과 눈썹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몇 센치냐 이렇게 따지면서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죠. 그런데 이걸 좀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얼굴을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지만 그 이미지라는 것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 눈썹 모양 등에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 보톡스나 상안검 성형 전에는 이마 근육을 많이 써서 이마 주름은 많았을지언정 인상은 좋았는데 이런 시술 후에는 오히려 인상이 강해지거나 눈가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썹의 위치가 여성의 경우 이 눈썹뼈 시작 부위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깝지 않으신 분은 눈꺼풀 처짐을 눈썹파 거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마 근육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전제 말이죠. 눈썹파 거상의 경우에도 단순히 처진 피부만 리프팅하는 것이 아니라 속층인 알륜근까지 리프팅을 해주면 눈가주름까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요즘에 상안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튜브 썸네일 이런 제목을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상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환자 조건에 맞춰서 상안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설명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의학에 있어서 절대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조건에 맞춰서 수술하는 것이죠. 수술에 눈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상안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쌍꺼풀이 없거나 현저한 비대칭이 있는 경우,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썹파 거상과 눈썹 거상이 어떻게 다른 수술인지 각 수술들이 어떤 조건인 경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친구가 어떤 수술해서 잘 됐는데 나도 그래서 똑같은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눈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좀 더 예쁘고 건강한 눈 성형을 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쁜 눈 만드는 닥터 라이블리 성형외과 전문의 서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